치솟는 월세, 다시 아파트 전세로 눈 돌리는 세입자. 아파트는 망고쌤. 월세가 올라가면 월세보다는 차라리 아파트가 낫다 이런 거죠.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인데 월세는 120이야? 그러면 전세가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세를 쏠리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은 금리하고 비례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면서 전세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치솟는 월세는 좀 아닐세,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월세는 원래 잘 변동하지 않아요. 자, 월세 가격 지수. 이렇게 보면은 월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바닥이 103.9였고 지금이 104.8이니까 1포인트 정도 오른 거예요. 1포인트. 근데 이제 요거를 길게 한번 볼게요. 2015년 6월에 103.8이었는데 지금 2023년 6월에 104.5. 그러니까 이게 거의 8, 9년 동안 1.5포인트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월세는 크지 않다는 거지. 전세 한번 볼까요? 2015년 6월에 88이었어요. 전세가. 88이었는데 최고점이 104.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104였다가 또 87.1. 지금 최근에 급락장 오면서 또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전세는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어땠어요? 1포인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1포인트. 그래서 전세 가격은 등락폭이 심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치솟는 월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치솟는 월세.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월세는 일정하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전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전세는 변동폭이 크고 월세는 변동폭이 작아. 그러니까 치솟는 월세라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 월세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 많이 떨어지면 전세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전월세 전환율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거나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고,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렸다. 그래서 역전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들이 이제 매물도 그 옛날에는 전세를 빼줘야 되니까 집을 팔라고 내놨다가 이번에는 대출이 되니까 좀 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세도 이제 너무 낮게 놓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1년 정도는 대출 받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놔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국의 전세 가격은 0.01% 올랐는데 지방은 하락세. 수도권은 0.7% 올랐는데 서울은 0.09% 올랐다.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인천은 보합이다. 왜? 인천은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아요. 자,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우려로 한동안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월세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의 매력도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많이 올랐다지만 전세값이 피크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 대비로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실제 문제가 될 만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역전세 이야기잖아요. 역전세가 났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나는 거는 어떻게든 메꿀 수가 있는데 3, 4, 5억 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3, 4, 5억 익선세가 나는 곳은 전세 가격이 센 곳, 상대적으로 좋은 곳, 이런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순간순간 급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2년 전에 최고점에 한참은 못 미친다. 2021년 12월에 잠실S, 맨날 나오는 잠실S는 15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10억에서 11억이다. 그러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맥스로 역전세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센 곳, 그러니까 서울에 신축 많고 비싼 동네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되지만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은 많이 돌아다녀 보시라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 역전세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많이 일어날 거고 내년 초에도 많이 일어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전세 지금 오르는 속도로는 메꿔지지 않으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맞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실거주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전세가 비싼 지역은 가격이 비싸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이런 데, 성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2021년 피크 때 전세 가격이랑 지금이랑 많이 차이 나는 곳에 자주 실거주할 거라면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금 난데 어쨌든 강남 쪽에는 또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입주 물량 완화 쪽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순간순간 금매를 잡으러 다녀야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월세 대비 전세 하락폭이 크니까 전세의 매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전세로 몰릴 거고 전세 가격이 오를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랑 투자자들이 집을 살 심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집값이 상승폭이 더 커질 건데 그 사이는 천천히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라, 미리 갈아타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때는 1, 2억이 더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집 취득세 때문에 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내 집을 팔고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갭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내 집 가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이사갈 동네 사이의 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갭이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